숨이 턱턱 막혀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왜 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궁금하셨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식탁 위 음식이 조용히 여러분의 폐를 힘들게 하거나 반대로 폐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옛날에 저는 한 72세 남성 환자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담배도 끊고 운동도 조금씩 하는데 왜 숨이 더 차오르는 걸까요? 매일 그는 폐암과 용감하게 싸웠지만 뭔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그의 식사를 살펴봤습니다. 아침엔 소시지, 저녁엔 치킨, 기운을 내기 위해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접시 위 음식은 그를 돕는 대신 방해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폐암 환자들이 숨을 더 쉽게 쉬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게다가 여러분의 몸을 강하게 하고 기분을 북돋워줄 간단하고 친숙한 일상 음식도 소개할게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걸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매일 여러분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먹은 한 끼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싸움을 돕고 있는지 방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식탁 위의 변화가 더 가벼운 숨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어. 치료만 잘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식은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싸우는 전장에서 중요한 무기이자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을 억제하는 쪽에 서느냐 아니면 암의 성장을 부추기는 쪽에 서느냐는 결국 식탁에서 결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일부 음식은 약보다 강하게 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면역을 강화해 치료를 더 잘 견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이미 끊었고 운동도 조금씩 하는데 왜 숨이 더 차오를까요? 이런 질문 뒤를 따라가 보면 식습관 속에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 달콤한 디저트, 혹은 간편하게 챙겨 먹는 가공식품들이죠. 사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폐 조직의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폐암 환자의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살이라도 좀 붙으려면 뭐든 먹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치료 과정에서 체중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체중을 늘리려는 무심코 한 선택이 오히려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의 균형이 무너지면 숨이 더 가빠지고 회복은 더뎌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72세의 남성이었는데 치료 중 입맛이 없어서 매일 아이스크림이나 단 음료만 찾았습니다. 그나마 달콤한 게 들어가야 살 것 같아서요 라며 웃었지만 몇 주 후 그분의 호흡곤란은 훨씬 심해졌고 항암치료 부작용도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식습관을 조정하고 단 음식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단순히 약의 힘만이 아니라 음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폐암이라는 병은 눈에 보이는 덩어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환경, 특히 먹는 습관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폐암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한결 가벼워지고 치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이 어떻게 치료를 방해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몸 안의 세포들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면역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전투에도 영향을 줍니다. 폐암 환자에게 있어서 식사의 의미는 그저 영양 보충이 아니라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 일부가 오히려 암세포 편에 서서 몸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우리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면역세포는 손상되며 정상세포들도 지쳐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면역을 살리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들은 이 회복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공육, 튀긴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을 들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첫째, 어떤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염증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마치 불씨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암세포에게 연료를 공급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암세포에게 축제의 만찬을 열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셋째, 특정 식품 첨가물과 트랜스지방 같은 성분들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치료제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음식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사실 이는 큰 착각입니다. 약은 칼과 같고 음식은 방패와 같습니다. 칼만 들고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면 승산은 크게 줄어듭니다. 항암제라는 칼이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음식이라는 방패가 약하면 암세포는 다시 방역할 틈을 찾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음식의 영향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담배를 피운다고 바로 폐암이 생기지 않듯이 음식의 해악도 서서히 몸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쌓여 결국 숨을 더 가쁘게 만들고 치료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음식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직 모든 메커니즘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임상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만큼 중요하며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가 치료 과정의 질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돌봤던 65세 여성 환자는 항암 치료 중에도 매일 아침 소시지를 구워 드셨습니다. 맛도 없고 입맛이 없는데 소시지만은 먹을 수 있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그러나 몇 달 후 염증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호흡곤란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가공육을 끊은 뒤에야 상태가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음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폐암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 가공육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금지 음식, 바로 가공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햄버거 패티 같은 가공육은 한국인의 밥상에도 흔히 올라옵니다. 특히 입맛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간단하게 구워서 먹거나 밥반찬 대용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에게 가공육은 절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가공육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이 음식들은 보존을 위해 아질산염 같은 발색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해 이미 취약해진 폐 조직과 면역계를 더 위협합니다. 둘째, 가공육은 대부분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높습니다. 포화지방은 몸의 염증을 키우고 나트륨은 체액 균형을 무너뜨려 폐 기능을 더 악화시킵니다. 폐암 환자가 가래나 호흡 곤란을 겪는데 염증과 체액 이상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가공육은 조리 과정에서 고온 조리 발암물질이 쉽게 생깁니다. 불에 직접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성 화합물이 발생하는데 이미 폐에 부담이 큰 환자에게 이런 화합물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살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세포가 일을 하려면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얻는 방법은 가공육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콩류 같은 음식이 폐암 환자에게 훨씬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원천에서 얻느냐에 따라 몸속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소시지를 드셨습니다. 입맛이 없는데 소시지만은 목에 잘 넘어가더라고요. 라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항암 치료 중 부작용이 심해져 염증 수치가 계속 오르고 숨이 점점 더 차올랐습니다. 가공육을 끊고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지면서 환자분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몸의 반응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모든 가공육이 반드시 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섭취량과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금의 위험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역력이 이미 떨어져 있고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가공육의 해악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공육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발암물질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폐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에 올라온 햄 한 조각이 당신의 숨을 더 가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두부 한 모가 회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그 선택이 남은 치료 여정을 얼마나 편하게 할지 결정짓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피해야 할 음식, 바로 튀긴 음식과 기름진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 바로 튀긴 음식과 기름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폐암 환자들이 입맛이 떨어졌을 때 가장 쉽게 끌리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바삭하게 튀겨진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류는 씹는 순간 느껴지는 고소한 맛 때문에 식욕을 잠깐 되살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만족 뒤에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폐,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튀김 요리는 대부분 산화된 기름을 포함합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된 기름은 트랜스지방과 발암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크게 키웁니다. 폐암 환자에게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폐 조직이 부어오르고 미세한 염증이 지속되면 숨쉬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항암제의 효과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와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항암 치료 중인 몸은 이미 간과 신장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게 되면 해독기관이 지쳐서 약물의 대사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치료 효과까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약은 몸속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부작용을 키우고 암세포를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70세 여성 환자분은 치료 중에도 매주 손주와 함께 치킨을 드셨습니다. 치킨이라도 먹어야 입맛이 돈다며 웃으셨지만 항암제를 맞을 때마다 구토와 피로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결국 식습관을 조절해 튀긴 음식을 끊고 대신 구운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숨쉬기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별 차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차이를 몸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튀긴 음식이 직접적으로 폐암 진행을 빠르게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튀김보다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기름의 질과 조리 방식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기름,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은 특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름을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지방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을 쓰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기름을 적게 쓰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폐암 환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폐암 치료는 단순히 병원에서 맞는 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엌, 냄비, 프라이팬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선택들이 치료의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이면 결국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이제 폐암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세 번째 음식, 단 음식과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단 음식과 설탕입니다. 폐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치료 과정에서 입맛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단 음료수 같은 것들이죠. 순간적으로 달콤한 맛이 혀를 자극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든 치료 중에 작은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 뒤에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연료가 숨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포도당 당분적을 필요로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암세포는 해당 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 당을 폭발적으로 소모하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환경은 암세포에게 축제를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치 배고픈 불청객에게 계속 음식을 차려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설탕은 몸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성장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인슐린이 마치 더 자라라라는 신호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단 음식 섭취는 암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돌봤던 한 74세 환자분은 항암 치료 중 입맛이 없을 때마다 단 음료를 마셨습니다. 물은 도저히 목이 안 넘어가는데 콜라는 그래도 시원하게 넘어가요 라고 하셨죠.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체중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면서 피로감과 호흡 곤란이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설탕 음료를 끊고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와 과일을 조금씩 드셨을 때 오히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호흡의 질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설탕 자체가 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설탕이 많을수록 체내 환경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의 몸은 이미 치료와 싸움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작은 불리한 환경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즐거움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맛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정제 설탕 대신 사과나 배 같은 자연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비타민과 섬유질까지 함께 공급되어 몸에 훨씬 이롭습니다. 꿀이나 대추 같은 전통적인 단맛도 조금은 허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하는 한 잔의 음료, 한 조각의 케이크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폐암 치료의 속도와 호흡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기뻐할 만찬을 차려줄 것인지 아니면 면역세포를 위한 잔치를 열어줄 것인지 그것은 결국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3가지 주요 금지 음식 외에도 우리 생활 속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가공육, 튀김류, 단 음식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에 집어드는 가공식품 전반에도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폐암 환자에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회복을 더디게 하고 호흡을 더 가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보존제를 비롯해 색을 내는 발색제, 맛을 강하게 하는 조미료, 바삭함을 유지시키는 화학성분까지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특히 면역이 약해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 폐암 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함량이 높은 라면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져 폐에 물이 차고 호흡 곤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과자나 빵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키워 이미 취약한 폐 기능을 더 무겁게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선생님, 라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국물만 덜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면의 면발 자체에도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높습니다. 국물을 덜 먹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에너지바, 건강 스낵이라고 포장된 제품들도 설탕과 합성 첨가물이 가득해 환자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은 건강식품 같지만 실제 성분표를 보면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적당량의 가공식품 섭취가 암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당량이라는 개념이 치료 중인 폐암 환자에게는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허용되는 수준도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봤던 66세 남성 환자는
치료가 힘들어질 때마다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밥하기가 힘들어서요. 간단하니까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항암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결국 가족과 함께 간단한 집밥을 준비하도록 바꾸자 놀랍게도 숨쉬기가 덜 가쁘고 피로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단순히 약이 아니라 식탁의 선택이 몸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비상식품이 아니라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행이나 급할 때 한 번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의 식탁에 자리 잡게 두면 치료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금지해야 할 음식들을 넘어 폐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음식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폐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음식군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금지와 회피의 목록이 아닙니다. 몸을 다시 일으키고 지친 폐를 도와주는 회복의 자원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연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면역세포를 힘나게 하고 치료 효과를 더 크게 하는 연료도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숨쉬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두부, 생선, 달걀, 콩, 닭가슴살 같은 음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단백질 식품은 몸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면서도 불필요한 염증을 키우지 않습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C, 비타민 K,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 손상된 폐 조직을 보호합니다. 또한 토마토, 당근, 호박 같은 붉고 주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폐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만 생으로 많이 먹기 힘들 땐 살짝 데치거나 갈아서 수프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름이 해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들깨 같은 불포화 지방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폐암 환자에게는 이런 좋은 지방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수분과 전해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구토나 설사로 인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때 미역국, 보리차, 약간의 소금을 포함한 맑은 국물 등은 탈수를 막고 폐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분은 항암 치료 후 입맛이 없어서 밥을 거의 못 드셨습니다. 가족이 대신 과일 주스를 갈아드리고 두부와 채소 위주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드시던 것이었지만 몇 달 뒤 놀랍게도 체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의사로서 그분의 회복 속도가 남다른 것을 보면서 음식이 약보다 강할 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음식이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인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균형 잡힌 단백질, 채소, 과일, 좋은 지방이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폐암 환자의 식탁에서 음식은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라 몸을 살리고 치료를 돕는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인의 밥상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들이
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전통적으로 발효식품과 다양한 반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밥, 김치, 된장찌개, 젓갈 같은 음식들은 우리 세대에게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폐암 환자에게 이 음식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전통식품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먼저 김치와 젓갈 같은 염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겨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폐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들여 부종을 악화시키고 폐에 물이 차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염분 과다 섭취는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김치나 젓갈은 완전히 끊기보다는 소량만 곁들이고 물에 살짝 헹구어 염분을 줄여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된장,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된장 속 이소플라본과 발효균은 면역 기능을 보조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다만 시판 된장찌개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집에서 직접 끓여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매우 좋은 음식군입니다. 미역, 다시마, 기문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수분을 보충해 폐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 중 구강 건조와 기침이 심한 환자들에게 미역국은 소화가 잘 되고 부담도 적어 자주 권장됩니다. 제가 돌봤던 69세 남성 환자는 젓갈과 짠 김치를 끊지 못했습니다. 입에 맞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다리가 붓고 숨이 점점 더 찼습니다. 결국 가족과 상의해 김치와 젓갈을 줄이고 대신 된장국과 데친 나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숨이 덜 차서 이제는 집 앞 시장도 걸어갈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숨결을 바꾼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 의견이 다양합니다. 일부는 발효균의 이점을 강조하지만 일부는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은 조절과 균형입니다. 전통식품은 우리의 밥상에서 뗄 수 없지만 폐암 환자라면 양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우리의 문화이자 정체성이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려야 할지 아는 것이 바로 현명한 식습관입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음식 선택이 호흡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꿨는지 생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과 조심해야 할 전통 식습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음식이 호흡과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 교과서 속 문장보다 같은 병을 겪는 사람의 경험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72세 남성 환자는 퇴직 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치료 잘 받고 약 잘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에는 소시지와 빵,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치킨이나 튀김을 즐겨 드셨습니다. 단 음료를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고 조금 먹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숨이 차고 기운이 빠져 병원에 올 때마다 선생님, 치료가 저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고 영양 상태도 불균형했습니다. 결국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전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가공육과 튀김을 줄이고 대신 생선구이, 두부, 나물,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짰습니다. 단 음료 대신 보리차와 물을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건 몇 주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전보다 숨쉬기가 덜 답답하고 계단 몇 칸을 올라가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회복 속도도 빨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치료가 저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치료를 이끌어가는 느낌입니다. 라는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67세 여성 환자는 항암 치료 도중 체중이 급격히 줄어 가족들이 걱정하며 칼로리가 높은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억지로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았지만 곧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영양팀과 상의해 두유, 달걀찜, 연두부, 삶은 감자 같은 음식으로 대체하자 체중이 서서히 안정되고 치료 부작용도 한결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엔 밍밍해서 싫었는데 이제는 몸이 가벼워져 숨쉬기가 다르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음식은 약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식은 치료를 방해하지만 올바른 음식은 몸을 살리고 호흡을 회복시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세부적인 논쟁은 있어도 실제 환자의 변화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제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료 중에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인 식사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환자분들이 치료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치료를 받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구토와 설사, 미각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식사 요령을 잘 모르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치료를 더 힘겹게 버티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식사 습관을 알면 같은 치료를 받아도 훨씬 덜 지치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첫째, 작게 자주 먹기입니다. 한 끼를 억지로 많이 먹으려 하면 속이 불편하고 구토가 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루 5번, 6번으로 나눠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죽 반 공기, 오전 간식으로 과일 한 조각, 점심에는 두부와 채소 반찬, 오후에는 삶은 감자, 저녁에는 생선과 국 한 그릇씩으로 나누는 겁니다. 둘째,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폐암 환자분들은 체력이 떨어지면 씹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죽, 스프, 계란찜, 연두부 같은 음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항암제 때문에 입안이 헐거나 입맛이 변할 때 부드럽고 자극 없는 음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분 보충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몸속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점막이 마릅니다. 이때 물만 마시면 싱겁게 느껴져 잘 안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희석한 과일즙처럼 부담 없는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면 좋습니다. 다만 단 음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청결 관리입니다.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한 음식, 덜 익은 고기, 오염 가능성이 있는 해산물은 피해야 하고 과일과 채소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익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돌봤던 70세 환자분은
치료 중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먹을 게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이 억지로 고기 반찬을 권하다 보니 오히려 소화불량과 구토로 더 고생하셨죠. 식사법을 바꿔 죽과 부드러운 반찬을 소량씩 자주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몇 주 뒤 환자분은 억지로 먹을 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는 숨도 덜 차고 기운도 조금씩 돌아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특정 식단이 암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자가 잘 먹고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치료 중에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지켜주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환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식습관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과 치료 중 지켜야 할 식사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해로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보양식이라는 이름에 속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삼계탕, 보신탕, 고지방 보양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폐암 환자에게 이런 기름진 음식은 소화 부담만 크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운 차리라고 먹었는데 오히려 더 지치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영양제 남용입니다. 가족들이 좋은 뜻으로 온갖 건강 보조제를 사다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중 특정 영양제는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거나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량 비타민제나 특정 허브 추출물은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 보충의 잘못된 방법입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며 매일 햄버거 패티,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먹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육은 폐암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두부, 생선, 달걀, 콩류, 살코기 같은 건강한 원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다른 음식으로 체력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몸이 힘드니 당이 떨어진 것 같아 라며 단 음료나 과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깐의 힘은 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암세포를 기쁘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당이 높아지면 피로는 더 심해지고 치료 효과는 떨어집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범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 73세 환자는 가족이 사다 준 인삼과 고기탕을 매일 먹다가 오히려 치료가 힘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65세 환자는 영양제를 과하게 복용하다가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치료 일정을 미뤄야 했습니다. 모두 좋은 줄 알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영양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보양식이 체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분별하게 먹는 것보다는 의사와 상의 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폐암 환자의 몸은 일반인의 몸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과 같은 영양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이 혹시 지금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도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치료의 길에서 작은 잘못된 습관 하나가 호흡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며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호흡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폐암이라는 병을 마주한 순간
누구나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숨이 차오르고 작은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며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슴을 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병원에서 받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의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가공육을 줄이고 튀긴 음식을 멀리하고 단 음식을 조심하는 것. 이것은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폐 속 염증을 줄이고 호흡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며 치료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물론 음식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음식만으로 암을 고칠 수 없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치료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 경험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가 내일의 숨결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소시지 대신 두부를,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을,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선택하는 하루를. 작은 선택이 쌓이면 내 몸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숨은 덜 차며 웃음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이제는 예전보다 숨이 한결 편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작게 바꾸되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숟가락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볍게 숨 쉴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건강한 길을 엽니다. 따뜻한 햇볕이 드는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들이마신 공기가 어제보다 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부담 없는 음식이 몸속을 편안하게 채우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하루하루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희망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폐암 환자라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내 삶을 새롭게 다시 써내려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내일의 호흡을 바꾸는 펜과도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